순천시는 윤석열이 파면된 지난 4일 오후 3시 연양 3지구 풍덕초등학교 뒤편 업사이클 센터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 상황을 시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읽는다며 연양 3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해온 사항이 또 궁금하시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지가 결정된 지가 거의 딱 1년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 4월 2일날 입지 결정 고시를 하고 오늘이 이제 4월 4일이니까 딱 1년이 좀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과연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지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다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입지는 결정 고시가 됐어요. 행정에 대한 집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게 저희들이 다른 것에 관여하는 주민들 대변해서 우리가 특기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금 되고 있는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창은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원래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 이제 순천시는 여러 가지 이제 여수시나 광양시나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수는 소각장이 있어요. 100톤짜리가 있고 아시다시피 산단 옆에 내립장까지 같이 겸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신규 매입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한 3, 40년은 거뜬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립장을 조성하지 얼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왕기 매입장 같은 경우에는 91년도부터 운영하고 지금 35년 동안 거의 230만 톤이 매립되어 있고 지금 한 20만 톤 정도가 여유공간이 있는데 그 또한 한 5년 정도면 거의 이제 매립이 완료가 되고 더 이상 이제 이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앙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중앙자원순환센터는 우리 도심에서 가장 멀어요. 솔직히.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고 그것이 고용 연료화 시설을 만드는 전철시설입니다. 소각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생활 폐기물에 대한 재매립을 금지시키는 신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하게 전처리를 해서 소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전처리 후에 매립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는 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누가 하지 않으면 2030년 금방 옵니다. 30년 되면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자체 처리가 곤란해요. 그러면 어딘가는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입지라는 것은 저희 시가 결정한 안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기물시설 특기법에 명확하게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입지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 공사에 대해서를 시에서 하는 것이지, 순천시가 입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가 마련한 설명회는 공공자원화 시설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직접 마주 앉아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는 소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마포구민이 제기한 소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직접 올해 1월 10일자로 나왔는데요. 앞서 이 앞에서도 우리 관계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그런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입선이 구성에 대한 문제와 전문용구의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전략 평가 관련해서도 마포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32개 항목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근데 크게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가지 하자가 있다.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래서 취소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울시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는 시행규칙 개정 전이었어요. 이게 2020년 12월 10일 날 시행규칙 개정되거든요. 이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그 시행 전에는 이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원이 11년 이내였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2019년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 선정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한 정원이 10명으로 구성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두 번째는 특히 잠시만요. 예, 알았습니다. 나갈게요. 아니, 저, 해양 삼지구 주민 아니신 분들은 올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연양 삼지구. 아니라 존재만 보시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대가 좋으신데, 좀 공부하기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연양 삼지구 주민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계신 그쪽한 말씀드리고요.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입지, 안 나오고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확인하면서 전화해. 확인을 분명히 해요. 이러다가 전화에 친 거 아니? 정말 주사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반대를 하시더라도 듣고 반대하시고 그러시면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인증검사 인증! 저희 전문기관에 대한 선정 정보가 잘못됐다라고 한 건데요. 이것은 이제 폐기물시설 청축법에 따르면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기관, 연구기관 선정이 돼 있어요. 선정이 돼 있는데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는 이 의결을 할 때 일반 공개 경기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기관을 선정해라라고 의결을 했는데 서울시가 이제 하다 보니 행정절차를 이제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그들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 당시에 공개 입찰을 하니 한 개 입찰만 의찰을 한 거예요. 한 개 입찰. 그러면 한 개로서는 공개 입찰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한 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입선위에서는 공개 경쟁 입찰하라고 입찰 방식을 정해놨거든요. 정해놨는데 서울시가 임의로 수의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겼다. 입선위 의결 사항을. 그래서 그 부분에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나머지 입지 후보지라든가 전략형 평가, 그리고 입지 평가 항목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 전부 다 기각된 사항입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잠시만요. 질문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저희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위원회에 대한 그냥 부지에 대한 최종 선정을 했는데 저시 같은 경우에는 입선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선물을 포함해서 총 14분이 구성되었고 그걸 통해서 시에서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시로 통보에 와서 저희들 시에서 제초고시를 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바일 행정사항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공무장학시설 사업 대회를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규모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으로 나온 수치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것이 확대되려면 환경부라든가 전문기관이나 환경공단 이런 데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결정되면 그때 사업이라든가 사업 규모 같은 것은 결정될 겁니다. 작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입지 결정을 고시를 했고요. 지금 올해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계획이라는 것들이 수립되면 저희들 재정 방식도 검토를 해서 이제 이것을 아시다시피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을 할지 인정을 할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 방식 결정하게 되면 이 사업 방식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 공사 진행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7년이 착공 목표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준공을 해서 운영을 가동해야 앞으로 순천시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연합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그에서 일부가 우리가 소각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연합 개발에 대한 그 에너지로 이렇게 활성화했다. 다른 지역들은 이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앞서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소각은 단순하게 그냥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새로운 에너지형으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을 자원 해소 시설 그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소각장을. 그리고 이제 폐자원 에너지 시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 이제 만약 건설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전기를로 환산하게 된다면 4.4메가와트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5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변에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에다가 공급해서 에너지 차립 그리고 저희들이 사안 염려하는 기획이 되어 그런 거에 탄소 절감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통해서 공공자원화 시설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과 우려를 적극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참가자가 저 설득 주민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연양 3지구에 돼지교회에 사는 김선태입니다. 한 공명 다 대고 얘기하세요. 우리 하지 맞지? 자, 얼굴 다 공개합니다. 주민 설명회가 왜 지금 설명회가 필요한지, 공개 토론을 왜 안 했는지, 이런 혐오시설 시작하면 공개 토론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부 뛰었는데도 왜 순천시장 공개 토론을 추진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자체가 위법이고, 그 다음, 저기 지금 아까 연간 45억 전기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디서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대답 좀 해보세요. 그거 어디서 쓰려고? 그러면 여기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순천 시민들 다 오염되고 해도 상관없이 전기만 발생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 순천만 좀 그 나무 전부 다 폐사예요. 그 전문가입니까? 지금 노광기 시장이 문바치 시간입니까? 그 이과 출신들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봤어요? 그 환경청에 있는 그 사무관이 왜 하필이면 정원박람회 옆에다가 그거 혐오시설 폐기장을 하냐고. 해도 넘어간 거 아니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마포구처럼 지금 소송 들어가 있잖아요. 소송 들어가 있는데 왜 있다고 그러더랍니까? 왜 주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기하세요, 지금. 저기 또 소송 들어갔으니까. 공개 토론을 왜 안 했던 거예요? 왜 주민 설명회 반편한테 통원해갖고 주민 설명만 해가지고 다 TV로 다 방송 찍고 그래갖고 그 찬성하는 사람만 그렇게 방송 얼른 풀려야 했던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한 번 더 듣고. 아니, 왜 답변하세요? 아까고 답변 드리고. 아니, 답변하세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갈게. 아니, 마저 듣고. 답변하란 말입니다. 마저 듣고 하겠게 되겠습니다. 네. 소리 하지 마세요. 참 누구? 토론에 사람이 누구야, 이거? 같은 그 마이크 잡은 사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소속 좀 밝히라고 어디 사람인가? 어디 사신 분이에요, 지금? 말하지 선생님, 어디 마시고 사신 분이냐고? 여기 주민이 아니에요, 지금. 맨 옆에가 내 눈밭이 다 있어요. 아니, 넘바디 있어. 넘바던 주민 아니야. 두소지가. 두소지가. 수센치 영향력. 이게 나와야 돼. 하긴 누구야, 지금? 들으시게요. 하긴 누구요, 지금? 들으시고 하지.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와? 실적인 이야기를 내가 왜 어디서 왔냐고? 왜 마이크를 잡아? 보세요. 왜 외진이 와서 마이크를 잡아? 왜 외진이 마이크를 잡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건요. 뭘 물어봐, 당신들은? 저는 당신도 없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나 또 뭐가 사정백이야? 원자력 발전소에 아, 누구냐고, 그게 누구? 당신 누구야? 빨간 어디부터 마이크 잡은 사람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다가 지금 그 공공자원화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오늘 요즘 많이 갖고 나왔네, 오늘 하려고. 그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투수까지 다 이야기하고 전기 생산량 이런 거 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소각 시설 하는 것이 이 여기는 지금 종합 소각 시설입니까? 그렇지는 않으면은 그 단순 태울 수 있는 소각 시설입니까? 이건 진짜 답변을 해주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 물어봤거든. 종합 이제는 시설이라면은 정규가 방송하고 종합 시설이라면은 그 응축수가 발생되거든요. 그 종합시설 그 응축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걸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알면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지. 여기 뭐 짓고 안 짓고 허가 문제 나오고 보상 문제 어찌 나온다 이런 거 제가 이거 아니래도 다른 데 가서 그 교육도 시켜본 역사가 있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교육시켜보고 했는데 거기 오고 너무나 차이점이 많이 났어요. 저는 여기 고향이고 바로 근처가 저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여기가 고향인가? 여기가 여기가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주민 설명에 참석했다고요. 네, 아니 오늘 좀 들어주시면 고맙고요. 고향이 이제 여기라고. 굉장히 뭐 여기 안 산 사람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계속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 사항들은 저희들 최대한하고요. 들을 수 있는 것도 듣겠습니다. 김선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주민 설명회 공개 토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하는 경우에도 있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 공개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면 참 좋았었죠. 근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이 폐기물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심각성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했지만 그래도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는 저희들이 이제 2000년도에 다 이제 하셨고 또 많은 의견을 받았어요. 솔직히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양 3지구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는 해룡면 마산마을 등 인근 지역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열어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소각이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돈을 수익하려고 그걸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저건담은 꼭 필요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환경 전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종합시설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각시설인지를 당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은 아까처럼 다수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것과 혼합 재활용품, 지금 주함에 처리하고 그것만 들어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일찍 들어오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활동할 처리장에 통화 바이파스 시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량제 봉투와 혼합 쓰레기만 처리한다. 그래서 단순 소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또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쟁점이 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갖게 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음에 이 친구가 다 된다고 해서 다음에 공개를 왜안 했냐고 설명해가지고 설명해요. 잠시만요. 천천히 공사를 공부를 안 해요. 그래 못되고 왔다 이거니까 그럼 아무도 지금 행정소송 기사 있는데 다 됐는데 다 되지만 마포하고는 뭐 어쩌고저쩌고 14명이 입주전쟁을 구성했다고 6월 20일날 발표하면서 4월달에 해영면에 사는 입주전쟁 이장도 2명을 딱 넣어요. 다음 그러고 6월달 발표해요. 그러고 14명이래. 행정소송에서 많이 시키는 아니 6월 20일 발표하면서 4월달에 이장도 2명을 갖다가 입주전쟁 가지고 놀아고 너 정부가 구성을 했잖아. 이딴 식으로 이렇게 떴다면 안 된다. 네. 안 된다. 지금 공원에 주문했던 거. 나도 한번 어제 답게 700. 아니, 답게 700. 자꾸 잘 있어요. 가게!
들어봐. 야, 매번 전체 발송보다 발자체 발송. 이 통장, 산업대, 세입대할 때, 거기다 대고 수학장 다 찬성한다고. 아니, 이렇게 공부를, 60kg 중고를 보냈어요. 이렇게 60kg 왜 관련자가 이렇게 시켜? 수학장 찬성하고. 이게 무슨, 지금까지 대형 여행장이 마산 주민 소각시 지원했다고 거기서 쓰는 용어 말고 우리 용어는 소각장입니다. 저도 소각장이 유효하다고 저쪽으로 했죠. 했고요. 이게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자격이 없어. 뭘 끝났어? 소송 중이에요 지금. 정신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송 중이라고 행정소송 중. 그러면은 마포는 못하게 해버렸어. 끝난 게 아니야. 결정고시만 노광기 마음대로 끝난 것이지. 그러면 된 것이요. 그 못하게 우리가 행정은 종료가 됐으면 가만히 있어. 그래. 근데 집행정이 갖고 집행정이 갖고 순천 시내 각 아파트마다 찌라시 다 넣어갖고 완전히 끝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그럼 거짓말하지 마. 죽은다면 생각해봐요. 좀 아니야, 생각해요. 그래갖고 중대신들, 말하면 좀 돈 받네. 당신 돈 받는데 왜 그래? 이걸 주민들 얘기하고 나는 싫은거. 아까 정상 지원과장 유효하다 그랬죠? 그렇죠, 유효하다고. 우리 마을은도 지점에 300m 해당도 안 돼요. 하지만 순천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반대 추진위에서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명회를 주관해야 할 컨트롤타워 즉 노관규 시장이 유럽 견학을 이유로 부재 중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도 없는데 주민설명회를 또 합니까?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용역사 직원이 와서 할 겁니까? 예전에도 1차 2차도 시장님만 안 나오시고 용역사가 나와서 우리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민설명회를 누가 할 거예요? 시장님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부당하죠. 그러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우리들이 안 나와서 못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또 뭐라 하면 뭐 난동을 부린다 그러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년 세월 동안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시장님 말씀을 딱 해야지 주민들을 앞에서. 시장도 없는데 공청회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 예전에도 용역사 직원들이 와서 했어요. 이것이 용역사 직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반대위가 이같이 반발하고 나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월 해룡면 사무소에서 있었던 해룡면 사회단체라며 찬성 집회가 있었는데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장, 주민자치회, 체육회 등등으로 구성되어 해룡면 기관단체였기에 순천시가 관변단체를 부추겨 시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룡면 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 폐기물 문제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갈등보다 해결을 위한 대화와 공동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순천은 현재 폐기물 처리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공공자원화시설은 생태가 문제가 아닌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동체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둘째, 이 시설은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자원화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 에너지를 해소하고 자원을 순환하며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복합시설입니다. 우리는 이 시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순천 시민으로서 해룡면 주민으로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보다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참여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해롱면 사회단체는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순천시 해롱면 사회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들어올 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협력해가지고 빨리 시설을 해가지고 쓰레기도 빨리 하고 우리 해롱 발전에 또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협력을 해줘야 되지 않냐.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측에들하고는 이제 거감은 안 가지고 지금 현재 해롱 면민들 모여서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어차피 들여서야 될 것이면 뭐 크게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보다는 찬성 쪽으로 해서 그냥 협의를 해서 빨리 가동하는 게 어차피 들어설 거니까 예. 법적으로 예.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어차피 들어설 것 같으면 우리 사회단체에서는 좀 찬성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원활하게 좀 진행됐으면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 같은 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형이?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까지는 없고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고 뿐입니다. 일단은. 진행되기를 바란다. 예. 반대위는 이를 이유들어 순천시가 연양 3지구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다고 해놓고 관변단체를 동인의 시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2023년 8월의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쓰레기 소각장을 찬성한다. 제주피올의 주민일동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다른 동네 사람이 새벽 3시에 와서 걸어놓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3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때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우리 주민에게 욕설을 하며 주민 갈등을 유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순천시 청소자원과에서 4월 4일 또다시 쓰레기 소각장 관련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궁금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전에 공문을 보내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월 10일 권한소상 2차 변론을 앞두고 거짓 사진으로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을 한 것처럼 꾸미기 한 것인가요? 또 관변단체를 동원할 것인가요? 이 거짓되고 불법적인 행정을 규탄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주민들이 처절하게 호소했던 아픔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계속 불법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진행하며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기저하, 사회적 비용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가증스럽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천인 공노할 놈 때문입니다. 하루 전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런 형식적인 쇼는 당연히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순천 사람이고 싶습니다. 노광규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2025년 1월 10일 서울 쓰레기 소각장은 서울시가 폐소하고 마포 구민이 승소했습니다. 승소 이유는 두 가지 절차적 하자 때문입니다. 첫째, 300m 이내 주민대표가 없다. 둘째, 용역기관을 서울시가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순천시도 이와 똑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순천은 서울시와 똑같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무효인 이유가 7개나 더 있습니다. 노광규 시장은 불법 위법하게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으로 지금 시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노광규의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취소됩니다. 노광규의 쓰레기 소각장은 순천 시민에게 대재앙이요 순천시를 망하게 하는 불법 행정입니다.
노광규의 쓰레기 소각장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쓰레기 소각장이 취소된 서울시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 2번, 3천억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매년 500억이 넘는 운영비는 순천시 재정을 파탄내고 순천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순천시의 대재앙이다. 3번, 의정부시는 재정난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무원들 봉급 주기도 힘들다는 기사가 날 정도이다. 하남시는 유니온파크 조성 시 3,030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이로 인해 LH와 소송에서 해소해서 지금 빚더미 위기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목포는 900억으로 조성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왜 이렇게 엄청난 혈세를 들여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할까요? 노광규는 민선 5기 시장 시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쓰레기 소각장을 순천 주암자원순환센터 민자 사업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원 나간다면서 무책임하게 뛰어나갔습니다. 그 민자 사업으로 순천시와 순천시민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지금도 여수보다 1.5배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순천 주암자원순환센터의 주주로 노광규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A씨는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관련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폭행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노광규는 민선 8기 다시 시장이 되어서 산출 근거도 없이 순천 주암자원순환센터에 12억을 증액해서 줬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또다시 3천억 도심 지하 소각장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광규의 인면수심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순천 시민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9번째, 하남시장 이현재는 강동구와 힘을 합쳐 반대했다고 자랑하는 쓰레기 소각장. 그 소송으로 빚더미 위기라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 그 하남 유니온파크로 순천 시민을 견학시키면서 최첨단 시설이라고 순천 시민을 가스라이팅하는 노광규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연양뜰 A는 종합 2위가 되어서 최적 후보지 자격을 상실하고 그에 기반한 결정고시 또한 무효입니다. 이상의 이유 말고도 무수히 많은 위법과 불법들이 있지만 당연히 국가정원역 쓰레기 소각장은 취소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광규 시장에게 강력히 외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인면수식 노광규 시장은 순천시와 순천 시민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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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광규 시장은 지금 당장 결정고시 무효를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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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광규 시장은 지금 당장 선포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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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광규 시장은 지금 당장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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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의회는 마포구민 승소 판결문에 근거하여 지금 당장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 순천만 국가정원역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이사입니다. 국회나 행정기관, 공공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야 했습니다. 순천시가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었다니만 토론이라기보다는 연양뜰인지 설득하기 위한 연양뜰 당위성 해명에 가까웠던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회를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허점은 절차의 문제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기본계획이 존재하고 그 기본계획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개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지역민이 아닌 인력 동원한 설명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주민들이 반발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연양뜰에 지어야 하는지, 왜 꼭 여기여야만 하는지 뚜렷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제대로 설명하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는 설명회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주민 없는 주민 설명회 반대 위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있을 본안 소송에서 순천시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런지 자문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업사이클 센터 앞 도로에서 시위를 벌인 연양 3지구 한 주민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주민 설명을 하고 싶으면 저희들에게 미리 뭐 전화를 주거나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제 관리사무소로 뭐 공문 하나 보내고 오늘 이렇게 한다고 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사전 협의도 없는 이런 형식적인 그 주민 설명회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파악하겠습니다. 저희들 참여하지 않고. 왜냐하면 또 들어가서 괜히 또 좀 부딪힘이나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주민 설명 때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갈라치기의 달인 노관규 시장이 순천 시민인 관변단체를 이용해 순천 민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유가 아파트 건설업체가 자비를 들여 해룡신대에 신설키로 한 혐오시설을 도사동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으로 변경하려 함은 해룡신대 모 의장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시장은 도사동 주민들과의 새로운 분쟁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진한 순천 시민을 부추겨 민심을 갈라치기 하려는 잘못된 버릇을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 실장부터 시작해 시청실과 구석구석 각 부서를 휘젓고 다니며 광고를 싹쓸이 해가는 국민의힘 세력을 향한 비난이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양과 고흥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이 당선되자 순천시를 국민의힘하려는 의혹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입당설이 불거져 나오는 등등 헛소문에 휩쓸려서는 큰 오판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소나기는 잠시 피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잠깐 숨고르기식 쉬어가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책일 듯 싶습니다. 시사초점 TV 김근철입니다.